주식을 팔아서 건물을 사거나 부동산을 사긴 하지만 건물을 팔아서 주식을 했다는 경우는 반갑습니다. 황소장입니다. 오늘은 유튜브에 댓글에 달린 내용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내용이 뭐냐면요. 부동산 부자는 유동성도 떨어지고 삶이 그렇게 풍족하지 않은데 주식 부자는 현금 흐름이 좋아서 삶이 전자에 비해 풍족하다고 하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어떤가요?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이게 맞잖아요. 이론적으로는 주식 부자든 부동산 부자든 아직 안 돼 보신 분은 이 얘기를 들으면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 이 얘기는 이 단계는 40억, 50억대는 이 얘기가 맞아요. 전체 자산이 40억, 50억대. 그러니까 거기다 뭐 부채까지 있다면 뭐 더더군다나 맞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으로 50억 정도 있다면 거기에 뭐 대출은 한 20억 있고 지금 수익률 뭐 3% 치면 1억 5천인데 연 1억 5천이 세 전이니까요. 그럼 거기서 대출이자 빼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한 달에 1,000만 원 미만 들어올 텐데 그러면 그냥 생활이 완전 풍족하진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50억이라고 치면 이거 적지 않은 돈이란 말이에요. 야, 그 50억 언제 모아? 우리 직장 생활에서 모을 수 없는 돈인데. 그리고 이제 대출 뭐 예를 들어서 20억 있다고 칠게요. 20억 있더라도 야 30억이 어디야? 그 정도면 엄청 부유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실제 50억 정도 건물을 갖고 있다고 치면은 그렇진 않단 말이에요. 그 건물에 살면서 제가 이전에 뭐 다른 영상들에서 건물 주인들이 뭐 청소하는 거 내지는 뭐 세입자들과 불편한 이런 임대관리 상황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딱 그 상황이 돼요. 근데 부자를 어느 정도 금액으로 보냐에 따라 사실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50억도 누가 보기에는 부자고 누가 보기에는 또 모자라고 그 사람의 기준마다 다르잖아요. 근데 제가 왜 50억, 100억 이렇게 나누냐면 한 3년, 4년 전만 해도 50억 정도면 저는 부자라고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50억대 건물들이 다 100억이 됐어요. 특히나 뭐 서울이나 강남 같은 경우에 훨씬 2배가 다 됐잖아요. 2배 넘은 것도 있고 2배 언저리인 것도 있고 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그거라면 지금은 100억대 정도 되면은 뭐 부자이지 않을까? 왜냐면은 그분들이 어떤 자산의 상승만큼 또 월세가 뭐 엄청나게 상승한 건 2배만큼 막 상승한 건 또 아니거든요. 부동산 가격의 상승만큼 월세가 같이 따라가지는 않으니까. 근데 한 100억 정도라면은 2%로 친다면 1년에 2억, 연 2억, 100억에 1년에 2억이면 한 달에 그래도 1,000만 원 넘으니까 은퇴한 상황에서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뭐 아내랑 본인, 뭐 남편이랑 본인 이 부부가 그 정도 들어온다면 뭐 삶이 그렇게 힘들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충분히 생활이 되면서 본인 생활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근데 그 여기서 말하신 그 내용을 보면 주식 부자는 뭐 한 50억만 되더라도 뭐 주식으로 50억 있어. 엄청 크게 느껴지는데 쓸 수 있는 돈이라고 치면 부동산에서는 내가 원금을 빼서 쓰진 않잖아요. 예를 들어 50억짜리 건물을 50분의 1, 1억 내가 팔아가지고 그걸 쓰진 않단 말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그 부동산이 이래서 번 돈을 내가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주식은 그게 아니죠. 내가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어요. 그러면 그만큼 득이 생겼으니까 그중에 얼마 쓰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건 50억을 굴린다. 근데 50억을 가지고 수익이 나기도 하고 마이너스가 나기도 하지만 현찰 50억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음이 풍족하죠. 일단 그 금액에서 내가 쓰는 거니까 부동산 부자랑은 조금 여기가 유동성이 더 있는 거는 조금 아니 훨씬 더 있죠. 뭐 50억 다 쓸 수도 있으니까. 근데 부동산 이걸 팔아서 뭔가 소비를 하진 않으니까요. 근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상담 오시는 분들 지금 뭐 수천 분을 상담을 해봤는데 오신 분들 중에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이 뭐 다양하단 말이에요. 의사이신 분들, 뭐 사업하신 분들, 뭐 직장 다니시는데 뭐 본인 모아서 부자 되신 분들, 그리고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분들, 그리고 주식으로 돈 버신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많진 않아요. 비율이 상담 오시는 분들 보면. 근데 이 대부분의 분들이 돈을 버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최종적으로는 건물을 사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으로 돈을 뭐 200억, 300억 번다고 칠게요. 400억, 500억 내지는 그 이상이라고 칠게요. 그런 분들 중에 건물에 관심 없는 분들은 아마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 매체를 통해서나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보면 주식으로 돈 버신 분들도 뭐 부동산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제가 몇 번 봤단 말이에요. 근데 주식을 팔아서 건물을 사거나 부동산을 사긴 하지만 주식을 하기 위해서 건물을 팔아서 주식을 했다는 경우는 거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제 기억에서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산을 불리는데 이게 내가 얼마나 득을 볼 수 있느냐도 물론 중요한데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을 불리고 나면 안정성을 추구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10억, 20억 이게 큰 돈이라고 볼 수도 있고 100억, 200억 뭐 큰 돈이라고 볼 수도 있고 사람마다 그건 다를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금액이 되면 이거는 좀 저금해 놓고 싶은데 은행에 넣어놓으면 얘는 이자는 별로 안 될 거고 은행 이자보다 더 되면서 이 자산 자체가 불어나는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 뭘 해야 되지? 집을 사나? 아니면 집 살 돈보다 더 많은 돈이 모이면 결국엔 건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부자의 기준이 제 생각에는 50억 내외 이 상황이면 이 말이 맞아요. 근데 자산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거는 딱 맞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길게 보면 주식으로 30억, 40억 굴렸어요. 뭐 50억, 60억 굴린다고 칠게요. 본인 집 있고 5년 지나면 그분이 그거보다 자산이 늘어날 가능성, 본전할 가능성, 줄어들 가능성 몰라요. 그쵸? 지나가봐야 아는 거잖아요. 100% 늘어난다고 보기도 어렵고 100% 그대로라고 보기도 어렵고 100% 줄어든다고 볼 수도 없어요. 이거는 지나가봐야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부동산으로 건물로 50억짜리 갖고 있다고 치게 서울에 예를 들어서 5년 지나면 이거 떨어져 있을까요? 적어도 유지 상승이란 말이에요. 핵심 지역 괜찮은 데 갖고 있으면 서울에 적어도 갖고 있으면 적어도 유지 상승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잠깐 보기에는 뭐 주식 부자가 뭐 현금 유동성으로 풍족하게 사는 것 같지만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풍족함이라는 거는 그 공허함을 100%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뭐 5천만 원을 벌었어, 1억을 벌었어, 주식을 해서 그렇다고 칠게요. 근데 그래서 오늘 뭘 썼어, 뭘 좋은 걸 사 먹었어, 좋은 걸 샀어, 쇼핑을 했어, 뭐 이렇다고 치더라도 내일도 이게 될까? 자신감이 막 있어서 할 때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하다가 손해도 분명히 본단 말이에요. 이게 내일도 될까? 모레도 될까? 그럼 뭔가 안정적인 걸 하고 싶은데 이 금액을 가지고 내가 꼭 늘어난다고만 볼 수 없는데 부동산은 이거는 적어도 유지 상승이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으로 보면은 저는 주식보다는 부동산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부동산 쪽에 있어서 그런지만은 모르겠지만 주식으로 부자 된 분들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상승해서 올라가는 경우가 뉴스에 나오거나 유튜브에서 나오면 막 이슈가 되잖아요. 그렇죠? 부동산은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부동산 재테크를 통해서 그렇게 되는 분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본인일 수도 있고 주위에 한 명은 무조건 있어요. 근데 주식으로 돈 많이 번 사람 주위에 한 명 무조건 있나요? 일단 제 주위에는 없어요.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제 생각이에요. 네, 아닌 분들 분명히 있을 건데 그러니까 그 확률적으로 보면 매우 드물다는 거예요. 잘 쓰면서 주식으로도 부자가 돼가지고 그 비율만큼 부자가 된다 5년 뒤에. 근데 부동산은 어느 정도 궤도가 있는 상태에서 내가 좀 생활을 완전 풍족하게 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절제하면서 살다 보면 끝에까지도 편안하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 제가 본 것도 그렇고 뭐 가까운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고 주식으로는 유동성이 많아서 뭐 그렇게 쓰긴 쓰겠지만 그게 내가 매일 거래를 해서 사고 파는 거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안정적이다 느끼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 몇백억을 트레이딩 하지 않는 이상은요. 예를 들면 돼지를 사서 뭐 아니면 소를 사서 키워가지고 얘를 팔아가지고 그 차액을 버는 게 주식이라고 치면 부동산은 그냥 닭을 키우는 거예요. 암탉을. 하루에 뭐 3알씩, 뭐 이틀에 3알씩 정도 나와서 내가 생활은 되는데 그렇게 막 이것처럼 뭐 팔아가지고 한 번에 목돈이 생기지는 않지만 끝까지 문제가 없는. 근데 이 닭을 키우는 거랑 부동산이랑 차이라고 치면 닭은 수명이 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얘는 나이가 완전히 들면 알을 못 낳게 되겠지만 부동산은 쭉 낳고 닭도 훨씬 더 커지고 이런 차이는 있겠죠. 그래서 이 얘기가 한 50억 내외 상황에서는 맞지만 그 위로 가면 한 100억대로 가면은 좀 그렇게 딱 맞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위로 아예 올라가 버린다면 또 좀 맞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부동산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요. 저희 채널에 재생목록 보시면 부동산이라든지 강남 건물이라든지 이런 섹션이 있으니까요. 찾아보시면 또 추가적인 내용 볼 수 있으실 겁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